제 첫 부상이 바로 나이키의 유명한 카보나 알파플라이 2를 신고 뛰다가 이 속도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 신세계다 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니 생긴 부상이었거든요. 스포츠의학 자료를 보면 철인 3종 경기 있죠. 수영, 자전거, 러닝 선수들의 부상 비율 중에서도 의외로 러닝이 가장 높은 부상 비율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닝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얼굴이 흘러내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겨울에는 제가 뛰어보니까요, 영하로 내려가면은 중요한 부위가 좀 춥거든요. 안녕하세요. 러닝하는 의사 김동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다들 잘 뛰고 계신가요? Winter is coming.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아침에 뛰러 나가기도 쉽지 않고, 또 억지로 나가더라도 몸이 굳어있고 바닥도 미끄러워서 부상 위험이 확실히 높아지는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해를 약 한 달 앞둔 지금, 어제와는 다른 나로 살기 위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슬로우 조깅이나 러닝을 시작해보려는 분들, 혹은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러닝은 다른 취미 운동에 비해 필요한 장비가 적어서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요, 진입장벽은 낮고 운동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요, 이 SNS에서 매일 5km씩 뛴다, 10km씩 뛴다는 숙련된 중견 러너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달리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무턱대고 뛰기만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고 부상 발생률도 높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학 자료를 보면 철인 3종 경기 있죠. 수영, 자전거, 러닝 선수들의 부상 비율 중에서도 의외로 러닝이 가장 높은 부상 비율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자신에 맞는 장비 선택이나 체형에 맞는 러닝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그 상태로 조금만 아파도 러닝은 나랑 안 맞는 운동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동작이 바로 걷기와 달리기듯이 기초만 잘 챙긴다면 누구나 부상 없이 꾸준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뭐를 신고 뛰어야 하나요? 뭐를 입고 달려야 하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신발, 러닝화입니다. 요즘은 최상위 기술이 들어갔다고 홍보하는 러닝화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선택 장애가 오기 쉬운 게 사실인데요, 러닝화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쿠션이 있어야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발목을 잡아주는 지지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 디자인도 멋지고 화려한 러닝화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유행이나 브랜드보다 내 발에 맞는 착화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인기 많은 고가의 카보나 있잖아요. 이런 신발은 사실 전문 러너나 기록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맞는 제품이고, 초보자가 신기엔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첫 부상이 바로 나이키의 유명한 카보나 알파플라이 2를 신고 뛰다가 이 속도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신세계다 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니 생긴 부상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카보나라는 것이 반발력을 극대화해서 러닝 효율을 도와주는 도구인데, 그 반발력을 버틸 다리와 코어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렸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막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쿠션감, 그리고 지지력. 이 두 기준만 지켜도 첫 러닝에서 몸에 가는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뛰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일반 러닝화보다는 트레일 러너화를 추천합니다. 브랜드별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심화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러닝복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러닝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얼굴이 흘러내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꼭 러닝뿐 아니라 모든 야외 운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강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거나 러닝용 마스크, 운동용 선크림 등으로 얼굴과 두피를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용하는 헤어밴드도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니라 땀으로 눈이 흐르는 걸 막아주는 실용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도 가벼운 러닝에도 거의 필수로 착용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도 있다면 함께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외적으로 선글라스를 끼면은 좀 가리니까요, 평소보다 좀 나를 멋지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러닝 중 눈부심을 줄여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 결막 자극을 예방해주며 눈으로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아줘서 훨씬 편안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복 소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이 면 소재가 가볍고 편해서 그냥 입고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만 오래 달리다 보면 바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 면 소재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금방 무거워지고, 또 젖은 옷이 피부에 닿으면 쓸림 현상이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할 때는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면서도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탁 후에도 금방 마르니까 관리도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러너 중에 레깅스나 타이즈를 많이 착용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몸에 밀착되는 옷이 피부와 옷 사이의 마찰을 줄여줘서 슬림 방지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하의 길이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길면 달릴 때 좀 거치적거리고 너무 또 짧으면은 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적당한 길이의 기능성 러닝 반바지를 많이 입고요. 겨울에는 제가 뛰어보니까요, 영하로 내려가면은 중요한 부위가 좀 춥거든요. 그래서 보온 기능이 있는 러닝용 긴 바지를 많이 착용합니다. 양말이 뭐 중요하겠어, 그럴 수 있지만 러닝할 땐 러닝화만큼이나 양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 러너분들 중엔 그냥 일반 면 양말이나 기본 스포츠 양말을 신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 양말은 땀이 쉽게 차고 마르지 않아서 물집이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게다가 땀이 차면 양말이 미끄러워져서 신발 안에 발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러닝 전용 양말이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이 이 러닝 양말을 고를 때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목과 아치를 적당히 잡아주는지입니다. 양말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 안정감이 생기고 달릴 때 발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통풍이 잘 되는지, 즉 시원하게 숨 쉬는 양말인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땀이 너무 차면 금방 축축해지고 장시간 러닝 시 불편함이 크게 올라오거든요. 세 번째는 신발 안에서 얼마나 잘 밀착되는지입니다. 실리콘 그립이 있는 양말은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는 걸 막아줘서 러닝 때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약간의 쿠션감이 있는지입니다. 이 쿠션이 충격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발에 가는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이 4가지만 잘 기억해도 발에 무리 없이 훨씬 더 편하게 달릴 수 있으니 러닝 양말 고를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거리, 칼로리 같은 러닝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고 꾸준히 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G사의 스마트워치를 매일 착용하고 있는데요, 훈련 기록을 정리하기도 좋고 기록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도 올리기도 편해서 러닝 라이프를 즐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코칭 음성을 들으면서 뛰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음악을 들으면서 뛰면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종종 뛸 때 그냥 음악 듣습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에서 뛸 때는 음악을 듣는 게 훨씬 덜 지루하고 힘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는 것입니다. 달리는 곳에는 당연하지만 보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있고요, 전동 킥보드도 있고, 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차량 등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또 걷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충돌했을 때 부상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운동하다가 러닝 부상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접촉사고로 다치셔서 내원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러닝 하실 때는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보다는 골전도 이어폰이나 오픈형 이어폰을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도 좋지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좀 알려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비싼 러닝화, 러닝복, 러닝 조끼, 양말, 고글 같은 장비를 전부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비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장비를 갖추면 러닝의 즐거움이 훨씬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내 몸 자체가 아닐까요? 이 적절한 장비도 준비는 해야 하지만 꾸준함, 내 몸에 맞는 자세, 그리고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부상이 적은 러닝 자세, 스트레칭, 페이스 조절, 그리고 호흡법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